2012년에 그 올림픽, 하계 올림픽 어디서 치렀었습니까? 2012년 하계 올림픽은? 런던이었죠. 최근에는 이제 2020년은 도쿄로 이제 정해져 있죠. 런던 올림픽 때 그 개막식 행사 보셨죠, 다들? 개막식 행사 보신 분? 저도 봤는데. 근데 그러면 재밌는 걸 안 보십니까? 네, 그 개막식 행사를 보면 그 개막식 행사 그 가운데 상당히 좀 특이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영국의 그 산업혁명에 관한 걸 하면서 그 또 가운데 뭔가 그 하나가 또 나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소개하는, 개막식 행사에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소개하는, 그래서 병상 침대인가? 쫙 그 이제 그 스타디움 그 한가운데로 몇십 개를 가지고 가고 거기에 애들 뭐 이렇게 눕히고 하면서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자랑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어떤 제도죠? 전부 다 예, 흔히 말하는 무상의료제도. 흔히 말하는 영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종주국인 영국이 무상의료를 NHS인가? 라는 그런 내셔널 헬스 시스템인가 뭔가 헬스케어 시스템인가 뭔가 했던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영국, 그러니까 그 참고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영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렇게 좀 탄생시키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또 대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영국이 무상의료 제도를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영국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개막식 행사 프로그램에 넣었다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한번 두시고 또 하나 이제 복지 하면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네? 웰페어. 우리 대학생 맞나요? 네. 웰페어? 경제학 전공이시죠? 아까? 네. 웰페어 맞습니까? 복지가 영어로 하면은? 네. 맞습니까? 소셜 웰페어. 예, 전에도 한번 공부방에서 그거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복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사회 안전망입니다. Social Safety Net입니다. 또는 Social Security Net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웰페어는 흔히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오늘 이렇게 무상보육이다 하는 그런 복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웰페어는 영어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웰페어는 개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는 만족도입니다. 또는 웰페어 하면은 경제 전체로, 사회 전체로 경제 활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거든요. 그 만족도의 총합이죠. 사회 전체의 웰페어 하면.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웰페어가 왜 이렇게 경제학 이론에서 중요하냐 하면 경제학 교과서는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합니다. 시장 경제는 개인 소비자와 기업뿐이 있죠. 정부는 사실 없어요. 시장 경제에서는. 근데 개인과,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경제를 다루는 경제학 분야가 미시경제학이죠. 미시경제학 보면은 가계와 기업 분석만 있죠. 정부 분석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어디에 나오죠? 거시경제학에 나옵니다. 정부를 다루는 건 거시경제학.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 영역이 아니죠. 정부는 어떤 영역이죠? 정책 영역이죠.
정책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한국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이해, 개념 이해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경제학 가르치면서 복지하면은 웰페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것은 경제학의 기본 자체를 모르는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웰페어가 왜 경제학 이론에서 중요하냐 하면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시장 경제학 이론 또는 그게 미시 경제학인데 시장 경제학 이론이 성립하는데 시장 경제 이론에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개개인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각자 자기의 만족도, 자기의 이익을 또는 자기의 어떤 뭔가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각 개개인들이 하여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거래를 하니까 각자는 자기 개인 입장에서는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뭔가 만족도나 가치가 하여튼 최대로 극대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뭐가 관심사, 웰페어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개인이나 기업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학자가 내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나 신이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각자가 자유롭게 막 거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경제 전체로 또는 나라 전체로 보면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나눴어요. 가장 그 전체로 봤을 때에 가장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만족도가 극대화되도록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나라 전체로 봤을 때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개개인들이 시장에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마음대로 자기 각자 자유롭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거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개개인들이나 기업이 얻는 그 만족도들을 다 합친 것하고 이 경제학자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최대한으로 이렇게 만족도나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하고 같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같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장 경제가 정당화되죠. 가장 이상적으로 자원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당화되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조건이. 총량으로는 두 개가 같다고 해도 이 시장 경제 안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거래를 하는데 몇몇 사람은 왕창 이렇게 정말로 눈곱만큼만 이렇게 얻고 같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여튼 눈곱만큼만 받고 나머지 소수가 또 왕창 몰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1번 경우, 그러니까 이른바 양극화죠. 시장에서 각자 자유롭게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걸 다 합쳐놓으면은 신이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극대화시켰을 때하고 같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양극화가 아니라 모두가 다 골고루 다 나눠 자유롭게 했지만은 모두가 다 골고루 자연스럽게 그 배분돼서 더 이상 이렇게 뭐라 할까 내가 내 만족도나 내 가치를 높이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줄어들어 버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내 만족도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이렇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조건으로.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개인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지만 그래서 그걸 신이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똑같이 했을 때 극대화된 양하고 일치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일치하냐면은 그 경제 주체들이 기업이든 가게든 개인이든 이 주체들이 다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가 그 경제 주체들이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결과로부터 얻는 그 만족도 이상의 만족도를 얻으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그걸 그만큼을 잃는다라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붙으면은 완벽하죠. 뭐가 완벽합니까? 그 시장 경제가 완벽하죠. 그렇죠. 완전하죠. 완전한 시장이죠. 그래서 그냥 경쟁 시장이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랬을 때 웰페어라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제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장 극대화하는 상황이 웰페어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 경제 주체들이 남한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각자의 이렇게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 그걸 다루는 게 웰페어입니다. 그게 후생 경제학이죠. 복지 경제학이 아니고 후생, 사회 전체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그 경제 주체들이 각자가 최선의 어떤 그 최대의 그 만족도를 얻으면서도 남한테 그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만족도를 얻으면서도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서 가치를 극대화시킨 상황. 그게 웰페어 경제학입니다. 웰페어 이코노믹스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거 복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죠? 그렇죠? 왜 경제학자들이 이 웰페어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시장일 경우에 이 웰페어 경제학, 웰페어 이코노믹스, 수생 경제학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시장을 만들 때, 어떤 시장일 때, 모두가 다 자유 방임국가, 약용국가, 이런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힘센 놈들이 막 이렇게 휘젓고 해도 전체로 합산해 보면은 같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은 놈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소수가 이렇게 다 휘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패죠. 그렇죠. 그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장 형태가 어떤 시장 형태라고 그랬죠? 완전 경쟁 시장 상태일 때, 그 사회 전체의 웰페어 극대화하고도 딱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과제가 된 거죠.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놔두면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그건 이제 나라마다 전부 다르죠. 전부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영역이나 범위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한번 이제 하나 더 이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이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이제 설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계하고 그걸 이제 만들어낼.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아니, 복지 이야기 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 없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복지나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돈 붓기식으로 돼버리고 이념으로 색깔칠하고 서로 막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은 그래서 대통령 가지고 한국 경제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뭔가 설계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낸 그 이상적인 그 경제 전체 그 웰페어가 극대화되고 또 그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그런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어떤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일자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원이 얼마나 있고, 뭐 미국하고 한국은 다르잖아요. 영국하고 한국 다르고, 일본하고 한국 다르고, 중국하고 한국 다르잖아요.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물리적으로 다르죠. 어떤 점에서 뭐 땅덩어리가 다르고, 사람 숫자도 다를 거고, 자원 부존도도 다를 거고,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설계를 하고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 거 그대로 갖다 보고 뺏긴다라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될 것 같습니까? 조건이 다른데? 목적 함수는 사회 전체, 한국이라는 나라 경제 전체의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거다. 제약 조건은 뭐죠? 각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제약 조건이 뭐죠? 한국의 물리적인 자원, 여건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들이죠. 그렇죠? 그 제약 조건들이 나라마다 다르죠. 목적 함수는 나라마다 다 똑같죠. 미국도 똑같이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게 목적 함수죠.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영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른 건 이 제약 조건들이 달라요. 그렇죠?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전부 그런 식이에요. 목적 함수 있고 제약 조건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인데 이제 한국 이제 경제를 이렇게 참 가장 이상적인 그 한국 전체의 후생이 웰페어가 극대화되는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약 조건들로서 이제 자원들을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들이 뭐가 얼마나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사업할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거리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예, 이제 시장 조사 하잖아요. 사업 조사나 사업성 타당성 조사 하잖아요.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똑같아요. 자원들을 딱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그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략을 세우겠죠. 그렇죠. 전략을 세우겠죠. 그 전략을 세우는데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 미국은 땅덩어리도 높고 자원도 많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장 경제 역사도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혁신력도 뛰어나고 한국은 그렇지 못해. 사람밖에 없어. 땅덩어리는 좁고. 그러면 한국 그 경우에 애 키우는 거 어떻게 할까? 어떤 전략으로 애를 키울까? 무슨 돈으로 어떤 전략으로 애를 키울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애들 가르치는 거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일하다가 다친다든지 뭐 일자리 잃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전략을 생각할 때 애 키우는 거? 이거 보육이죠, 보육. 이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지난 10년 넘게 부동산에다 확 질러대 버려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해서 지금 뭐 그게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막 빠져들고 있는데 그래서 얘까지 지금 안 나서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얘 키우는 거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각자 알아서 키우세요 하면은 그건 어떤 전략을 의미하죠? 시장에 가서 키우세요라는 말이죠. 각자 알아서 키우세요 하면은 각자 알아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제주껏 내고 얘 키우세요 라는 이야기죠. 야, 근데 이런 전략이 과연 한국의 자원이나 이런 거 사람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전략이 과연 한국 전체 웰페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냐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보육의 경우에는 자, 각자 알아서 하세요가 나은 전략 같다. 아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공동체 전체의 몫으로 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제 첫째 각자 알아서 하세요가 나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육 같은 경우.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이제 어떤 근거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면 돈 있는 사람만 자신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애를 낳는다. 네. 아, 그러면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키우고, 지금 문제는 그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사람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근데 목적 함수가 망하는 걸 그 막겠다고 지금 항상 아니 지금 전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고 목적 함수가 있다고. 경제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목적 함수가 있다고. 이 목적 함수에 위배되는 어떤 전략도 이렇게 다 기각되죠. 그건 논외죠. 중간 형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 네, 이렇게 부분 무상할 수 있고 부분 시장에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쪽이 네.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예를 들어서 대학까지 지금 이제 무상 의무 교육을 이제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또 교육도 각자 알아서 하세요가 더 전략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의무 교육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중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중간이죠.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자, 1번 각자 알아서 하세요. 2번 중간, 3번 이제 의무 교육. 자, 1번 각자 알아서 하세요. 어떤 이유에서? 대신 각자 알아서 하는 대신 그만큼 소득이라든지 그런 걸 늘려줌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게 하면 그런 정책을 펼치게끔 그런 정책을 네.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게 하면 그만큼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조건이 하나 더 붙네요.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이 교육과 관련한 제약 조건이 또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제가 이렇게 붙은 거죠. 우리 저는 이제 소장님과 약간 다르게 예. 생각하는 게 소장님 말씀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전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아니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상적인 그 지금 경우에 시나리오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복지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찝어내는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지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습 문제 풀이 하는 거죠. 장점,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맡긴다면 더 투여하지, 더 이렇게 그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을수록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똑똑한 놈이 네. 나올 수도 있고 네. 이제 전체적인 평준화를 한다 그러면 똑똑한 나라를 구할 놈이 그냥 평준화돼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 그렇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보육과 관련해서 전략을 이렇게 논하면은 여러 전략안이 나왔죠. 대안들이 A안, B안, C안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A안, B안, C안이 나오면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인데 이제 국민들한테 보육과 관련해서는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냥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라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한테 됐다 욕으로 넘어가요. 왜? 각 안에
장단점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장단점과 각 안과 관련된 이른바 비용 대비 그 효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 하고 장단점과 비용 대비 효과들에 대해서도 쭉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된다라는 게 장난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나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잘 쓰고 굴리면 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 이거 현실론적으로. 몇십 년도로 뭐 대학교 스탑 뭐다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좋아졌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복지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 경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핵심 이제 사안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접근하는데 적어도 이런 식의 접근을 이렇게 해야만 복지와 관련된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장 경제 전체로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지 문제 하니까는 무턱대고 막 북유럽이나 서구 쪽에 이렇게 복지 국가들 막 하고 뭐 미국이나 영국 막 이러면 저는 신자유주의 국가놈들 뭐 조금 막 한다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영국 이야기를 했죠. 대처리즘이 신자유주의 원조라고 막 공격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레이건과 뭐 나카소니와. 근데 그럼 신자유주의 원조 국가가 왜 의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건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경제를 이렇게 웰페어를 극대화시켜가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의료 문제는 시장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공동체의 공동부담으로 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 국민들이 그런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다소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등록금이 약간 뭐 50만 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과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뭐 거의 이렇게 의무교육화돼 있죠. 평생 의무교육화돼 있죠. 독일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독일도 어마어마한 그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국가죠. 그렇죠? 근데 왜 독일은 그러면 교육을 그런 선택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한국이라는 그 나라를 가용 자원이 어떻고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그 목적 함수인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웰페어를 극대화하고 제약 조건에서 각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제약 조건을 이렇게 붙여 달아서 이렇게 나라 경제를 이렇게 그 틀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 교과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200년 넘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천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하는 뭐 대학에 있는 경제학과 대학의 교수들만 해도 수십만 명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다 이게 현실 문제하고 다 있고 다만 그걸 현실 문제하고 전격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개개인의 경제학적 지식의 부족이나 이해력의 부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상보육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뭐 세부적으로 아까 뭐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걸 첫째 시장으로 가져갈 건가 가져가지 말 건가 그러니까 이건 시장으로 안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복지가 아니죠. 공동체의 그 문제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피션트하다,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시장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기 삶을 챙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 이렇게 시혜적인 복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복지도 시장 복지라는 거 원래는 복지라는 그 이런 시혜적인 복지는 원래는 제일 처음에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자, 시장으로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않는 걸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가져간 것 중에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관장할 것과 민간 영역에서 관장할 것.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통행료 안 냅니까? 돈 내죠. 전기요금 내죠. 그렇지만 공기업이죠. 예를 들어 도로공사, 한전 다 공기업이죠. 그러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이렇게 다 민간 기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민간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또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경제 시장 영역으로 나누고 비시장 영역으로 나누어서 가용 자원을 투입을 하겠죠. 가용 자원을 투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떼어내겠죠. 그렇죠. 있는 자원 중에서 시장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 것은 떼어내서 일단 할 거 아닙니까? 교육비나 이런 거나. 그 다음에 시장 영역에서 이제 가치를 창출해야 되죠. 100을 투입하면 120이라는 가치, 부가가치, 이렇게 해서 20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시장 영역으로 가져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띄어내는 몫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야 지속 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시장 영역으로 안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밑빠진 독이 계속 쏟아 부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지탱이 되냐 이겁니다. 지탱이 안 되죠. 시장 영역에서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서 그런 가치를 극대화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 다음에 시장 영역에서 이제 가치를 100을 넣었는데 120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벌써 자기 몫을 다 받죠. 내가 취직을 하면은 월급을 받는다 이거 자기 몫을 받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요. 거기서 끝나요 일단은. 근데 이제 복지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시장 자체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애들이나 노약자나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시장 영역에 참가한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떼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떠받쳐주죠. 이게 복지죠. 이게 복지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영역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일시적으로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도 이제 잠시 이제 복지군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복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가치를 재분배해 주는 거죠. 재분배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 시장에 참가한 사람,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난 100만 원 내가 일해서 했으니까 내가 다 쓰고 싶다 이거예요. 나 주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이제 룰을 만들죠. 야, 우리 100만 원에 10,000원씩 떼기로 하자. 그거 세금이라고 붙여서 떼자. 그래서 떼서 준다 이거죠. 복지적으로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10,000원 더 떼자. 이거 어디다 쓰냐? 시장으로 가져가지 않는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영역에 돈을 쓰도록 하자. 개개인이 각자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는 게 더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더 높다. 한국이라는 그 제약 조건의 그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전체 시나리오나 구조가. 실제 현실 경제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장난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어떤 그 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양산되고 그래서 마치 복지가 또는 그 비시장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들이 마치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곡해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 하면은 성장을 저해할 뿐이야. 뭐 이런 황당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경제학에서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시장 경제가 핵심이잖아요. 시장 경제가. 그럼 시장에서 월급을 내가 경제활동에서 내가 취직해가지고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순간 나는 시장에서 내 몫으로 100만 원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처음에는 몸뚱아리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갔는데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부가가치가 100만 원 생긴 거예요. 시장에서 내가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10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과 복지가 이렇게 분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성장 따로 복지 분배 따로 이런 식 옛날 그런 거 이렇게 했잖아요.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지만 그 경제학의 기본 자체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이나 심지어는 정부 그 경제를 운영한다라는 뭐 관료들이나 뭐 언론이고 뭐고 심지어는 무슨 뭐 경제 전문가고 뭐 대학 교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황당한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성장해야지 무슨 분배를 하냐. 뭐 낙수론이네 뭐니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그 사이비 사기꾼들이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이요. 여기까지인데 이 책 한 권인데 우리 처음 온 대학생분한테 이렇게 들려고 했더니 이미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꼭 좀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오세요. 제가 받아요. 제가 좀 필요해서 그렇죠. 또 오늘 그 조금 일찍 끝난 감이 있는데 이따가 아마 그 이제 그 뭐지? 팟캐스트에서 EJ라는 팟캐스트 들어보셨나요? 예. 예. 그쪽에 그 이 작가라는 분이 이 공부방에 한 9시 반쯤에 오기로 돼 있어요. 네, 그 올 목적은 아마 조만간에 내일 모레? 네, 목요일 날 이제 그분이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저를 이제 초청해서 아마 단둘이 이제 대담하는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번 사전 조금 뭐 이렇게 인터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따가 오면은 뭐 혹시 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관련한 들어보지 않으시면 들어보셨을 것 두 분밖에 없네 뭐. 세 분. 네, 하여튼 그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안 했지만 그런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는 경제 한방이나 공부방에 그 팟캐스트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 또는 뭐 형편이 되신 분들 경제 시평 같은 걸 보시면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참고를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처음 해드린 거예요. 처음 해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 복지 문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잘못 이해되고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논란이 되고 있고 하는가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 없거든요. 네. 일단 오늘 물레 공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